안녕하세요. 최승규 생큐 아트입니다. 오늘의 미메시스, 작가와 의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죠.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몸을 치유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점, 내지는 기회, 스킬 아트를 중시한다는 점, 둘 다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교육 방식이 닮은 꼴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전통적으로 예술 교육,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 교육, 의학 교육은 개인 교습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르네상스 이래로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서 배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스승의 집에 제자로 들어가 직접 1대1로 배우는 방식입니다. 의학 교육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수련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 이 말에는 거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대1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냐 하면 모방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방, 또는 동양에서는 모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모방이나 모사라고 하는 것은 표절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죠. 표절은 도둑질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입니다. 이미 검증된 선대의 격을 갖춘, 우아함을 갖춘 아주 바람직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제자는 스승의 작업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스승의 작품, 스승의 솜씨, 그 스킬을 따라 배우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무수한 모방을 되풀이하면서 제자는 스승과 똑같이 그려낼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그런 복제의 차원을 넘어가게 되면 자기만의 아트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이 모방과 모사를 하면서 조형의 요소, 기법들, 그 다음에 창작의 정신세계를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약간 벗어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 정부나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 문화센터는 이 작가의 온전한 한 예술 세계가 교육되어지기에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술 창작을 위한 모방과 모사, 이것을 미메시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보아서 이 미메시스는 바로 창작성의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테크닉을 모방하는 이런 그 단계가 없다라고 하면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음악에서도 기본적인 현의 운지법도 모르는데 내가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모음곡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연주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 우리가 색의 혼합에 대한 초보적인 효과도 모른다든지 또는 먹색의 단계나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입장에서 전시회에 그럴 수 있는 작품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예술적인 감각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미메시스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고전적인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 미메시스의 원본을 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플라톤은 자연과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 이데아의 반영이다, 사본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나무에는 참나무, 물풀의 나무, 소나무, 상수리 나무 같이 이렇게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모두 나무라고 부르는 이유 그것. 그리고 소설책, 만화책, 교과서, 참고서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책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데는 뭔가 책의 본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플라톤은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나무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책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책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아름다움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행동, 아름다운 여인, 이렇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술의 미메시스는 곧 자연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한 차원에서 플라톤은 이것이 과연 완벽한 재현이 되느냐, 그 한계를 이야기했던 것이 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인데, 그러나 지금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관적 의식들 내지는 관념을 나타내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죠. 푸코는 뭐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그런 항구적이고 초월적인 실제 이데아는 없다라고 했죠. 지금은 또 그게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 내지는 진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앞서 베이컨도 중세 학문과는 단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학적인 우상들 내지는 종교적인 권위에 대한 우상들, 자만이나 신비주의적인 우상들,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 이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 파일은 아무리 복제를 해도 사본의 질이 원본에 비해서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곧 창의성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김응수 교수님 살아계실 때 제가 좀 만나 뵙고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메시스 과정, 모방과 모사를 통해서 선대에 우아하고 뛰어난 전통을 학습하는 것에서 이 구상이나 자기 손이 해결되지 않고 비구상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 모방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 것. 이 내용을 감지하는 것은 단지 눈으로 보고 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 그것이 곧 모방을 통해서 창의로 나가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이 모방 모사를 통해서 획일성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개별적인 것 또는 독자성을 발현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대가들 또는 스승님의 형식을 내가 모사를 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술의 원리를 깨우칠 수가 있게 된다. 저도 지금 우리 미술계 일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작품들을 봅니다. 전시장에 행사 때문에 가더라도 저는 꼭 작품부터 먼저 보는데, 이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익숙하고 쉽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내 손으로 내 생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고뇌와 자기 어떤 그 내적인 정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이러한 교육 방식들 우리가 이 가을에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이 내 작품의 세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용어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미메시스 화가와 의사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건 1:1 수업을 통해서 깊이를 가질 수 있고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